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구분구조법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자, 봐봐요. 근데 거기에 있는 문제 가지고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보세요. 네,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Y축이 있어요. 지금 하는 게 이제 구분구조법이에요. 구분구조법인데, 이 프린트로는 11번 문제를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생긴 Y는 X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면, 여기 함수값도 당연히 1이겠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거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Y는 X제곱하고 그 다음에 X축하고 X는 1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부분은 넓이가 어디냐면 요 점에서부터 요렇게 해가지고 요 빨간색 자 요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그지? 근데 이렇게 생긴 거를 구하는 한 방에 팍 구하는 공식이 있다 없다? 지금은 없다 이 얘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본 거야. 이걸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거야. n등분을 해요. 알겠죠? n등분을 해요. 그러니까 1등분, 2등분, 3등분 해가지고 쭉 계속 잘라요. 물론 나는 5칸밖에 안 나왔는데 n등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마지막은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만들어요. 이해되죠? 됐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계산하겠다는 거냐면 오차가 있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n등분으로 쪼갠 다음에 이해되죠? n등분으로 쪼갠 다음에 각각의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구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되니 이해? 그러면 해보자. 그러면 각각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니까 난 직사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 돼. 근데 이거 너무 쉬워. 초등학교 때 배운 거야.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그죠? 그럼 가로 길이는 얼마냐면 가로 길이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전체 길이가 일단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 되죠. 얼마예요? 0에서 1까지 길이가 1이죠? 왜 1이에요? 1에서 0을 빼니까 1이지. 근데 그걸 갖다가 몇 등분 했다고 했어요 내가? 이건 뭐 5등분으로 보이겠지만 n등분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0에서부터 1까지 거리 1인데 그 길이를 얼마로 나누면 n으로 나누면 요거 한 칸 길이가 나온다는 뜻이야. 돼요 이게? 됐죠? 오 그러니까 무조건 가로는 얼마가 되는 거야? 가로는 이 문제에서 n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죠? 그러면 뭘 또 구해야 되냐면 세로 길이를 구해야 돼. 세로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세로 길이는 잘 보니까 재밌는 게 이렇게 돼. 뭐냐면 여기에 있는 x 좌표를 가지고 대입해서 만든 함수값이야. 그럼 그게 세로야.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세로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함수식은 x제곱이라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를 x제곱에다가 대입하면 된다는 뜻이야. 돼요 이해? 그러면 계산해보자.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있는 점의 좌표부터 하나씩 수열처럼 가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얼마냐면 0에서 요거 한 칸 간 거니까 n분의 1만큼 한 칸 간 거야. 그러니까 얼마냐면 n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n분의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얼마일까? n분의 이겠지. 왜? 0에서 출발해서 n분의 1을 몇 칸 갔으니까 2칸 갔으니까 n분의 1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n분의 2겠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많이 갔다고 치자 이제. 많이 갔어. 그래서 얘가 K번째 사각형이 된 거야. 그러면 K번째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x좌표가 얼마가 됐을까? 0에서 출발해서 0 더하기 n분의 1을 몇 칸 가니까? K칸 가니까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당연히 n분의 얼마? K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K번째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높이, 세로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n분의 얼마? K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가로도 나왔고 세로도 나왔어요. 그럼 뭐만 구하면 돼? 넓이 구하면 되잖아. 그럼 그 K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얼마가 되는 게 맞냐면 이렇게 되는 게 맞다는 거지. n분의 K의 전체에 제곱하면 이거 제곱 빼먹었다. 그죠? n분의 K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이게 높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n분의 1이다 이렇게 쓰면 가로 길이가 되는 거야. 끝났어. 이게 여기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돼요 이해? 근데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돼? 더 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번 사각형부터 몇 번? n등분 했으니까 n번째 사각형까지 다 더하면 되죠. 근데 그 기호가 나한테 뭐라고 했죠? 시그마 k는
1번부터 n번까지 이렇게 쓰면 되지. 이게 n등분한 다음에 그러니까 구분한 거죠. 그치? 나눴죠. 그 다음에 다시 쌓아가지고 하나로 다시 만들고 구적한 겁니다. 돼요 이해? 그래가지고 그 넓이를 우리가 구분합이라고 해서 S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해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하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올 거야. n 세제곱은 쓸모가 없어. 밖으로 나가면 돼. 그 다음에 k는 1번부터 n번까지야. 그 다음 여기는 k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게 맞냐면 n 세제곱분의 1에다가 6분의 공식이에요.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2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게 넓이야. 이해돼요? 됐어요? 됐죠? 근데 이렇게 구하면 뭐가 생기냐면 오차가 생겨. 그지? 지금 내가 5등분 하니까 오차가 엄청 커. 그잖아? 여기 파란색 홀치하는 게 다 오차야. 이것도 오차, 이것도 오차, 이것도 오차, 이거 오차, 이거 오차야. 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오차를 계산 정확하게 위해서 오차를 줄이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차를 줄이고 싶어. 근데 오차를 줄이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등분을 많이 하면 돼. 한번 다시 반만 더 자르볼까요? 봐봐. 이렇게 더 자르고 이렇게 더 자르고 이렇게 더 자르고 이렇게 더 자르고 이렇게 더 자르서 실제로 10등분을 했다고 쳐봐. 그럼 이게 사라져. 이만큼의 오차가 사라져. 그 다음에 여기도 이만큼의 오차가 사라져. 그 다음에 여기도 이만큼의 오차가 사라지고 여기도 이만큼 사라지고 여기도 이만큼 사라져. 눈에 보기도 확 줄어들었잖아. 2배만 하니까. 됐죠? 그러면 저기는 오차는 내가 등분을 계속 많이 하면 오차가 점점 줄어들겠네. 근데 나는 이런 테크닉이 있죠. n을 어디로 보낼 수 있어요? 무한대로 보낼 수 있잖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진짜 넓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SN이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게 맞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쓰는 게 맞냐면 6 곱하기 n의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n 곱하기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이랑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죠? 그럼 이거 산수 계산해봐요. 얼마 나오는 게 맞아요? 3분의 1 나오는 게 맞죠? 돼요 이게? 자 이게 구분부적법이에요. 어려워요? 별로 안 어렵죠? 그지? 됐죠? 자 이게 구분부적법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요 학교 시험이면요 아마 막 부피를 구한다던가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건 내신 기간 좀 가까워지면 하고 지금은 이걸 이해를 해야 돼. 뭐냐면 이렇게 구분부적법을 계산을 했는데 이해됐죠? 구분부적법으로 계산을 했는데 뭘 계산했냐면 x축하고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정한 x값의 범위만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데 구분부적법을 사용했죠. 그죠? 근데 이제부터 이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런 식으로 부르겠다는 거야. 이렇게 넓이를 구해라, 넓이 같은 걸 구해라 라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인테그랄 주어진 범위 0에서부터 1까지 그래프 x축하고 그래프하고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이번 문제는 x제곱이겠죠. 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기호로 쓸 거예요. 이게 이름이 정적분이야. 그래서 정적분은 뭘로 정의를 하냐면 일단 처음에 구분부적법으로 정의를 해. 알겠죠? 정확하게 다시 써줄게요. 알겠지? 예, 지난 시간에 못 따라 쓴 사람들도 있을 건데 다시 한번 쓸 테니까 잘 봐봐. 알겠죠? 지금 한 거를 조금 일반적인 상황으로 바꿔서 하는 거야. 알겠지? 잘 봐야 돼. 한다. 자, 이거는 정의랑 관련이 있어서 이제 바로 문제로 나옵니다. 보세요. 자,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fx다. 그 다음에 여기가 a인데 a부터 어디까지 계산을 하겠다? b까지 계산하겠다. 이렇게 처리를 한 거야. 근데 저 문제랑 하나 다를 게 없어요. 저 문제랑 하나 다를 게 없는데 다시 쓸게요. 네, Y축이 있으니까 좀 헷갈리네요.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예요. 한다. 그러면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X축하고 fx라는 그래프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자. 이게 문제예요. 됐죠? 그럼 구할게요. 어떻게 구한다? 그냥 못 구한다. 그러니까 뭐 하겠다? 구분부적법을 사용해서 일단 구해보겠다. 그럼 구분부적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를 n등분하니까 1등분, 2등분, 3등분, 4등분, n등분을 했어요. 됐지? 그럼 아까랑 똑같아. 가로랑 세로의 길이를 알면 끝나. 여기다가 가로부터 먼저 써보자. 가로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전체 길이를 몇 등분하면 돼요? n등분하면 되죠. 그럼 전체 길이가 얼마예요? b에서 a를 뺀 값이 전체 길이죠.
그러면 전체 길이는 B에서 A를 뺀 건데 그걸 갖다가 N으로 나누면 이게 가로 길이지. 됐죠? 그러면 세로 길이도 구합시다. 세로 길이는 뭐가 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길이는 아니야. 함수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함수값을 구해봅시다. 그럼 함수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있는 K번째 점의 그 좌표를 알면 그 값을 fx에다가 대입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값은 a가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점이라고 하면 아까 똑같아. 0에서 1이라는 거를 n등분한 만큼을 오른쪽으로 가서 n분의 1이 된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a라는 점에서 출발해서 한 칸을 가는 거야. 근데 그 한 칸이 얼마냐면 n분의 b-a가 한 칸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얼마라고 쓰는 게 맞냐면 a 플러스 n분의 b-a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점이라고 치면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얼마? 2라고 쓰면 맞는 거야. 세 번째 점이라고 하면 a 플러스 n분의 b-a를 몇 칸 가는 게 맞는 거야? 3칸 가는 게 맞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의 좌표가 나와. x 좌표가. 그러면 그 좌표를 갖다가 fx에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함수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로 역할을 하는 함수값을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는 게 맞냐면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f에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k나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돼요 이게? 그러면 사각형 넓이 만들면 되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함수값과 가로 x값이 변하면 곱한 값이 되는데 그 값을 곱하면 이렇게 나와요. f에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k에다가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쓰면 돼. 이게 되니 무슨 얘기인지? 이게 사각형 넓이 취급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사각형이 몇 개 있어요 총?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그래 n번까지 있으니까 그걸 다 싹 더해야 되니까 k는 1번부터 n번까지다 이렇게 더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가 생기니까? 오차가 생기니까 그 오차를 줄여주면 되겠지. 근데 줄이는 건 n을 계속 늘리면 되죠. 그럼 난 무한히 늘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리미트 n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간다 라고 쓰면 되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라고 나오는 게 맞아? 이걸 뭐라고 하겠다는 거냐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자 봐봐. 주어진 a부터 b까지 x축과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같은 거 구해라 이런 뜻이야. 그걸 보고 정적분이라고 할 거야. 기호는 적분 인테그랄 주어진 범위를 써요. a부터 b까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함수를 써요. x축하고 둘러싸는 함수를 써요. 그 다음에 다시 dx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부정적분하고 기호가 되게 비슷하죠. 그죠? 기호가 되게 비슷한데 이렇게 씁니다. 왜 기호가 비슷하고 있다가 이제 이게 부정적분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이따 얘기해 줄게요. 일단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정적분 정이에요. 알겠죠? 다시 한번 써보자. 봐봐. 그래서 그냥 보였으면 좋겠어 이게. 앞으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dx다. 실제로 이렇게 바꾸는 활용 문제도 되게 많은데 한번 다시 써보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쓰면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함수값 a부터 n분의 b-a 곱하기 k. 지금 내가 이거를 쓰고 있는데 그냥 알파벳을 내가 이거 먹고 살라고 그냥 나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무슨 얘기냐면 의미가 다 눈에 보여야 돼. 지금 무슨 과정이 있는지. 이게 뭐예요? 함수값. 세로 역할을 하는 그 값을 지금 쓰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뭘 써야 돼요? 가로 역할을 하는 값을 써야 되지. 근데 그게 얼마예요? 전체 길이 b-a를 몇 등분한 거? n 등분한 거 이렇게 쓰면 돼. 그럼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는 없어. 얘랑 같은 값이어야 합니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정적분 정이에요. 이해됐죠? 자, 이게 정적분 정이야. 이게 1번이야.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알겠죠? 정의는 뭘로 한다? 지어도 되죠? 구분구적법으로 한다. 되니 이해? 재밌지? 의미가 보여야 돼. 그럼 재밌어. 알파벳의 나열이야. 재미없어. 저 뭐 아무도 아니고 그잖아?
도저히 싸우자는 거야 이거? 아니라고. 의미가 다 있다고 이 말들에. 알겠죠? 그 의미를 이해하면 식이 보여. 대화하자는 거야. 영어를 해석하듯이. 한번 써봐요 혼자. 네가 혼자 스스로 안 보고 쓸 수 있는지 한번 해봐. 외워야 돼요? 예. 좀 더 디테일하게 외우는 문제는 활용 문제로 있습니다. 네, 활용 문제로 있어서 이 식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막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같이. 됐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오늘도 이거 하나하나 잘 알고 집에 가도 예, 남는 장사. 진짜 남는 장사. 아무튼 나와. 알겠지? 물론 예. 자, 조건법도 알긴 알아야 되지만 이해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두 번째 좀 더 중요한 아니 비슷한 정도로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봐봐. 여기에서 출발하는데 이게 넓이랑 관련이 있냐 하면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들었죠? 밀접한 관련은 있는데 정확하게 넓이니? 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이해돼요? 넓이냐? 아니요. 넓이는 아니에요. 넓이는 아닌데 왜 아니냐면 얘 때문에 아니에요. 얘가 뭐예요? 무슨 값? x좌표를 대입해서 나오는 무슨 값? 함수값. 그치? 함수값이니까 함수값이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함수값이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x축 밑으로 내려가면 있잖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너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프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 녀석이 x축 아래쪽에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걸 n등분을 열라 했어. 그지? 그래서 여기 n분의 b-a가 됐어. 얘 곱하기 이걸 곱하잖아. 요 길이가 아니라 요걸 대입한 값을 곱하잖아. 그러니까 양수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럼 양수 곱하기 음수, 양수 곱하기 음수, 양수 곱하기 음수 하면 다 음수잖아. 음수끼리 다 더하면 당연히 음수잖아. 음수의 극한값을 더하면 다시 당연히 음수잖아. 그러니까